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서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 보죠. 이미지도 아이콘처럼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양하고요. 몇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리픽.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플랫 아이콘과 같은 회사고요. KX 코딩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제가 구입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스플래시. 여기에도 괜찮은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공부에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앱스토어에 출시를 한다거나 사업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저작권을 확인하고 사용을 하세요. 여기에 라이선스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라는 게 있죠. 저작권을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프리픽에서 서울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로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왕관이 붙어 있는 거는 이게 구독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프리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파일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커맨드 I를 누를게요. 커맨드 I.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추가 정보. 자, 여기에서 픽셀 높이, 픽셀 너비를 확인할게요. 보통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면 4K가 넘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대로 써도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너무 큰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필요한 크기로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통 세로일 때는 너비를 1200으로 1200 픽셀 이하로 하고 높이는 너비에 맞춰서 비율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너무 크죠? 6000에 4000이니까 너무 큰데 이것도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할게요. 자, 여기에서 미리 보기에서 도구,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반드시 비율 유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120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높이는 자동으로 조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아니다. 자, 여기 해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해상도는 이게 뭐냐면 1인치 크기에 얼마만큼의 픽셀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값인데 우리가 사진을 프린트로 출력을 할 때는 보통 300 이상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화면에 표시하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72로 하시면 돼요. 물론 아니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근데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72로 바꿀게요.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닫기. 그 다음에 파인더로 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하신 이미지의 이름을 백그라운드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지만 바꿨습니다. 파일 이름을 백그라운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에서 SF 파일 선택하시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1X가 있고 2X, 3X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X에 추가돼요.
이거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1x는 뭐냐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아닌 예전에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2x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3x는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조금 더 해상도가 좋은 거, 그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해상도별로 개별 이미지를 추가하면 해상도에 딱 맞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1x에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나머지 2x와 3x는 이 이미지를 확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레이아웃을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2x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서 여기에서 이미지 뷰를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화면 전체를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 제약을 추가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핀 버튼 누르시고 전체를 꽉 채울 거니까 모든 제약을 0으로 해서 리딩, 탑, 트레일링, 바텀 모두 0으로 해서 이렇게 제약을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면 항상 화면 전체를 여백 없이 채워줄 거고요. 이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이미지를 우리가 앞에서 추가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UI를 가려버리죠.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뷰가 화면에서는 가장 위에 표시돼요. 지금은 배경 이미지 뷰를 마지막에 추가했고 이게 가장 위에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뷰 영역 안에서 종횡비,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잘리는 부분 없이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나 양옆에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여백 없이 꽉 채우고 싶다면 여기에서 컨텐트 모드, 지금은 에스펙트 피스로 되어 있죠. 이거를 에스펙트 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이미지 비율을 여백 없이 채워주고요. 근데 이미지 비율에 따라서 잘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높이를 전체를 채우다 보니까 양옆이 조금씩 잘리고 있죠. 보통 배경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잘리는 부분은 무시하고 에스펙트 필로에서 화면 전체를 채워요. 자, 이제 뷰 순서를 바꿔볼 건데 인터페이스 빌더 왼쪽을 보면 이렇게 목록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를 도큐먼트 아웃라인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자, 이게 만약에 표시되지 않으면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표시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뷰들을 계층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계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위에는 뷰 컨트롤러 씬이 있는데 이거는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바로 밑에는 이 씬과 연결되어 있는 뷰 컨트롤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뷰가 있고 우리가 추가하는 뷰는 모두 이 뷰 아래쪽에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이렇게 목록들이 쭉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목록의 아래쪽에 있는 게 화면에서는 위쪽에 표시돼요. 순서가 반대인 거죠. 여기에서 위쪽에 있을수록 화면에서는 아래쪽, 반대로 아래쪽에 있을수록 화면에서는 위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 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도큐먼트 아웃라인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죠. 회색으로. 여기에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세이프 에어리어 밑으로 드롭할게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 뷰가 가장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가려졌던
나머지 이미지 뷰와 레이블들이 이렇게 다시 표시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뷰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배경이 나머지 것들을 가리는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지금처럼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배경 이미지가 아주 밝은 이미지였다면 조금 괜찮을 건데 지금 지붕 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니까 이렇게 기온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배경 이미지와 내용 사이에 반투명한 뷰를 추가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표시하고요. 반투명한 배경을 추가할 때는 일반적인 뷰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UI 뷰라고 검색을 하고요. 이거를 추가할게요. 근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맨 위에 추가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으니까 맨 위에 추가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절하면 돼요. 자,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우고요. 다시 UI 뷰. 이거를 여기로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바로 드래그해서 추가해도 돼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뷰 바로 밑에서 드랍할게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 뷰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날씨 이미지를 포함한 다른 뷰 바로 아래쪽에 표시될 거예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바꿀게요. 검은색으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이니까 다시 알파 값을 0.5로 반투명하게 바꿀 겁니다. 이제 위치와 크기를 제약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항상 배경 이미지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미지 뷰를 기준으로 제약을 추가하면 돼요. 자, 도큐먼트 아웃라인에서 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에 있는 이미지 뷰로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자, 잠깐만 조금 더 확대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뷰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약을 추가하는 팝업이 표시되면 여기에서는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Shift 키, 탑, 바텀, 리딩, 트레일링 이런 순서로 선택을 하시고 리턴을 누르면 항상 같은 크기로 표시됩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아웃라인에서 스테이터스 레이블, 커맨드 키 누르고 템퍼처 레이블 클릭, 디스크립션 레이블 클릭 이렇게 3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컬러를 화이트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자, 이렇게 하면 배경 이미지를 표시하면서 뒤에 있는 이미지 톤에 관계없이 내용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